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김희재입니다. 오늘은 태풍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태풍을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태풍 86페이지부터 다시 교과서를 보고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고 끝냈죠. 태풍의 눈의 특징을 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태풍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자, 보면 어때요? 어, 저기압성 회전의 그러한 구름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태풍의 눈도 보이네요.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란운,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대가 발달한 지역을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태풍은 뭐 예상했던 대로 키가 큰 구름, 그러니까 정란운이죠. 높이가 아주 높은 구름이 이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처럼 마치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구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음, 태풍의 풍속은 어디가 가장 빨랐죠? 태풍의 눈 근처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풍의 눈 근처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 근처에서는 아주 강한 강수,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 그리고 매우 두꺼운 구름이 발달합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서는 태풍의 눈을 많이 벗어난 그 주변부에서는 이렇게 위성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 그 태풍의 구름띠가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파란색, 그럼 바다가 보이는 지역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름에 완전히 뒤덮여 있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건 아니죠.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럽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태풍의 이게 허리케인 스트럭처라 나와 있죠? 태풍의 구조를 이제 그린 건데, 단어가 좀 잘못 나왔네요. 자, 이 단어, 스톰 로테이션 클락와이즈인데, 이거는 사실 클락와이즈라는 건 이제 뭐예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 아니라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반시계 방향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태풍의 눈, 아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레인 밴즈를 보면은 비가 내리고 있는 구름띠라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릴까요? 구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구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곳에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상승 기류만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하강하는 기류가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구름띠 사이사이에. 이곳에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수가 약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지만 태풍의 눈 근처에선 가장 두꺼운 구름띠가 있고,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웜 라이징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곳. 그 다음에 뭐 콜드 폴링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곳이네요. 그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회전하면서 태풍의 공기가 빨려 올라가면 이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가 발산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온 공기가 태풍 꼭대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는 기류가 공기가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보면은 자, 내려가고 있죠? 좀 이따 교과서 핵심 정리할 때 보겠지만 태풍의 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태풍의 눈에서 그리고 또 이제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하강 기류가. 네.
왜 하강기류가 발달하나요?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만약 학교를 나온다면 그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태풍의 눈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옆에서 구름벽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위치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태풍의 기상 레이더 영상입니다. 색깔이 나타난 지역이 이제 비가 오고 진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빨간색, 뭐 주황색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연한 하늘색으로 갈수록 비가 조금씩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보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태풍의 눈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의 눈 주위에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밴드, 구름이 있는 밴드에서만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있지 않은 이러한 밴드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강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자, 비가 오는 지역이 원형 또는 나선형으로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확인했고요. 태풍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강수량이 많지만 태풍의 눈에선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 89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선생님이 따왔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부터 그림 볼까요? 자,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이러한 등압선이 이러한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고민하지 말고 태풍이다. 태풍이다. 등압선이 끊기지 않고 동심원의 형태로 조밀하게 모였다. 그것은 태풍이다. 근데 온대성 저기압은 어떻게 등압선이 생겼죠? 자, 전선을 그리는 게 편합니다. 전선을 일단 그려놓고 온대성 저기압의 등압선은 이렇게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왜 이렇게 불연속이 되라 그랬죠? 공기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전선 통과 전과 후에 그런 공기 덩어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기의 물리량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기압도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등압선이 확 끊기는 겁니다. 확 변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등압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기도상에서의 태풍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풍향입니다. 자세히 보면 화살표의 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고 있는 게 먼저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의 중심에서 이제 좀 벗어난 지역은 이게 좀 불규칙하게 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자, 맨 오른쪽에 그림에 적외 영상이라 했습니다. 적외 영상. 적외 영상 복습해 볼까요? 적외 영상은 뭘 나타내죠? 적외 영상은 구름 꼭대기의 높이를 알려준다. 구름 꼭대기, 이번 모의고사에도 나왔죠? 구름 꼭대기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다. 적외 영상은 온도가 낮은 것을 밝게 처리해준다. 인공위성의 적외 영상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온도로 알려줬네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구름의 높이가 반대죠. 낮다.
구름의 맨 꼭대기 높이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구름이 아주 높게 있어. 태풍이 안 돼. 아주 구름이 아주 높게 있어. 그럼 뭐예요? 두꺼운 구름이 있다.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태풍의 눈 근처죠. 자, 비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네요. 이 근처가 싹 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여기는 구름이 없는 밴드네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확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B, C 지역에서의 풍향을 보면 뭐 A 지역은 이렇게, B 지역은 이렇게, C 지역은 이렇게 풍향이 각기 다릅니다. 풍향을 물어보는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고3, 고3 지원, 모의고사 혹은 수능 아주 단골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선생님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여러분들 학습 분량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3 때 태풍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D, E 지역에서의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자, D, E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D 지역은 구름의 높이가 낮죠. 온도가 높으니까 구름의 높이가 낮은가요? 꼭대기 높이가 낮은가요? 그러니까 강수 확률이 적다. 안 나타나거나 적다. 자, 이 지역은 구름의 높이가 꼭대기 높이가 높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또 태풍의 실제 궤적을 나타낸 건데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자, 이렇게 부메랑처럼 궤적을 그리면서 갔죠? 태풍의 궤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이 색깔은 뭘 의미하나요?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좀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나 그냥 온대저라고 쓸게요. 열대 저기압이나 모두 기압이 낮을수록 셀까요? 높을수록 셀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기압이 낮을수록 셉니다. 왜냐하면 기압이 낮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심으로 더 많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수록 온대저기압이나 열대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생성되는 구름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더 위로 많이 빨리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 바람도 세겠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세다라는 겁니다. 뭐가?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저기압들은 다 기압이 낮을수록 세요. 그럼 고기압들은 기압이 높을수록 센 거예요. 고기압들은 반대로. 이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빨간색 계열로 갈수록 이 그림에서는 기압이 낮아진다 했죠. 어디서 태풍이 가장 세겠어요? 여기서 태풍이 가장 센 거예요, 세력이. 이 색깔이나 이 색깔일 때는 태풍의 세력이 약할 때예요. 자, 여기서는 왜 약할까요? 일본 열도에 도착하고 첫 번째 얘기죠. 두 번째는 고위도의 바다로 가면서 수온이 낮아져서 수증기 공급이 부족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우리 배웠죠, 이거는. 자, 핵심 정리했습니다. 자, 태풍의 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태풍의 궤적을 알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바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 지구적인 바람을 알고 있어요. 무슨 바람을 알고 있냐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이상에서 부는 바로 그 유명한 편서풍. 그 다음에 위도 0도, 적도에서부터 정확히 여긴 적도는 아니겠지만 적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무역풍의 존재를 우리는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우는데 태풍의 궤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무역풍은 이렇게 분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일단. 그다음에 편서풍은 이렇게 분다. 이걸 기억하세요. 편서풍은 알죠? 서쪽에서 불어오잖아.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불어와요. 이렇게. 무슨 쪽이죠, 여기가? 남서쪽이죠, 남서쪽. 그렇죠, 남서쪽. 그다음에 무역풍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디 쪽에서 불어죠? 북동쪽,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자세히 배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방향까지도 외워두세요. 이러한 바람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날씨와 기압계를 지배하면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림판으로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판 나와라. 그림판이 아니라 이제 메모장. 자, 태풍은 이렇게 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상승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상승하려고 할까요? 태풍에 발생했던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이겁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 그러니까 저위도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로 수송. 무엇을? 열 에너지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태풍은 저위도에서 남는 잉여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켜 주려고. 자, 이 에너지의 관점에 대한 내용은 통합과학에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잘못한 학생은 통합과학을 다시 복습하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본래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태풍들은 반드시 고위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수송시켜 주기 위해서. 근데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난 거야. 무슨 바람? 무역풍과 편서풍을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위도를 그려보겠습니다. 0도, 30도, 60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무역풍, 편서풍은 이렇게 분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안 불었으면 이렇게 정직하게 직선으로 가려고 했던 태풍이 무역풍을 만납니다. 그럼 무역풍 만나면 이렇게 꺾이죠. 여기서 안 만들어지죠. 태풍은 실제로 5도 이상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게요. 이렇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죠. 편서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편서풍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거의 모든 태풍의 궤적은 이렇게 부메랑 형태, 이렇게 부메랑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제 부메랑 형태가 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포인트, 이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태풍의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전향점 단어 외워야 됩니다. 전향점이 왜 나타났을까요? 무역풍과 편서풍의 바람의 풍향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화살표는 잘못된 화살표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죠? 수정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뭐가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태풍의 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풍은 이제 대략적으로 방금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사실 이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태풍은 북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꺾였다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이유 말고도 태풍이 그런 궤적을 그리는 이유는 더 많습니다. 그중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존재,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도 크다란 말입니다. 왜 크냐면 태풍은 뭐예요? 태풍은 저기압 덩어리입니다.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우린 배웠죠. 북태평양 기단은 여기 빨간색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아주 이렇게 이렇게 세력이 한여름에 세력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고기압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태풍은 저기압의 결정체잖아. 저기압 덩어리잖아. 얘네 둘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됐죠? 북태평양 고기압도 센 애야. 약한 애가 아니야, 절대. 엄청나게 센 애입니다. 이 애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태풍은 저기압인데, 고기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메랑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궤적을 설명할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쉽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방금처럼 노트를 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 태풍에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라는 그러한 비교적 안전한 구역과 비교적 위험한 구역이 둘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자, 태풍의 구조를 보면은 저기압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태풍이 움직인 궤적을 보자고요. 태풍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쪽 무역풍대에서의 태풍의 움직이를 보면 다시 그릴게요. 무역풍대에서 태풍의 움직이를 보면 태풍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이해 갔나요? 이해겠죠? 납득됐죠? 그리고 이제 정향점을 기준으로 정향점이 이제 30도겠죠? 편서풍대에서의 태풍의 이 회전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 거예요.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태풍의 이동 방향을 보자고요. 태풍의 이동 방향은 무역풍대에서는 이쪽이야. 이렇게 다른 선으로 그려볼까요? 보라색으로 해보자. 보라색으로 그려보면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태풍은. 그리고 편서풍대에서 움직인 걸 보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보면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이쪽의 방향이 같지 않아요? 이 바람의 방향이. 그죠? 그리고 태풍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태풍의 왼쪽 방향의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은 카운터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지하철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랑 달리는 지하철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는 누가 더 빠르겠어요? 누가 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의 그러니까 풍속이 더 빠릅니다. 어디보다? 이쪽보다. 네. 그래서 이쪽 반원을 뭐라 그러냐면 안전한 반원이다. 안전 반원 혹은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가항 반원. 왜? 풍속이 잘 안 써지네. 풍속이 낮으니까. 풍속이 낮은 이유 알겠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풍속이 낮은 태풍을 겪어야지 피해가 적을 거 아니에요. 강풍 피해가.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전 반원, 가항 반원, 풍속이 낮은 반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곳은 위험하잖아요. 풍속이 빠르잖아. 지하철의 속력에 자기의 바람 속력까지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태풍 이 이동 속력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위험 반원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편서풍대에서도 볼까요? 편서풍대에서도 태풍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쪽이 위험 반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이 안전 반원 혹은 가항 반원, 똑같은 말입니다. 가항 반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거냐면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 화살표, 진행 방향 화살표를 기준으로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입니다. 그리고 온이라 썼네요. 왼쪽은 안전 반원입니다. 똑같이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두껍게 할까?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고 왼쪽은 안전 반원, 가항 반원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됐고,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이 뭔지, 자,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태풍을 보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어디죠? 일본이죠? 그럼 일본은 위험 반원입니까? 안전 반원입니까? 위험 반원이죠. 태풍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근데 태풍의 왼쪽에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태풍의 피해가 일본보다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뭐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풍속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거 슬라이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주의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88페이지의 등압선으로 이제 태풍을 표현한 건데,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렇게 동심원으로 등압선이 끊기지 않고 조밀하게 나타나는 걸 태풍이라 그러고, 등압선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뭐라 그랬어요? 조밀할수록 뭐라고? 풍속이 빠르다.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선생님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구별할 때는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라 했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안전 반원이죠. 등압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오른쪽의 등압선은 어때요? 더 조밀하죠? 그러니까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야. 여기는 등압선이 더 듬성듬성하죠? 그러니까 같은 기압 차이인데 훨씬 더 넓은 거리의 등압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속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콩나물들, 이 일기도 기호들 봐도 꼬리 부분에 뭐가 많이 달렸다. 그럼 뭐야? 풍속이 세다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 꼬리는 25m/s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 선보다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선들로 표현하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삼각형을 그린 건데, 아무튼 꼬리 부분에 뭐가 많이 달렸다. 그러면은 풍속이 엄청 빠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태풍의 눈 주위에서도 엄청 풍속이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풍속은 빠르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PPT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86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정리를 하면서 태풍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교과서를 펴볼게요. 됐네요.
자,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형광펜 들으세요. 자, 테스트. 오, 이 좀, 오, 이 정도? 이 색깔? 오, 괜찮네요. 괜찮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86페이지. 태풍은 수온이 27도씨 이상, 암기. 열대 해상,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암기. 그리고 에너지원은 열과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다. 수증기의 잡열이라 했죠. 선생님 적어 놓으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란운이 발생하는, 태풍에서 발생하는 구름은 당연히 정란운이겠죠. 두꺼운 구름이니까. 그리고 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했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구 자전 효과가 없는 적도 부근에서는 태풍이 생성이 어렵다. 왜 하필 5도에서 25도 사이냐 그 말입니다. 왜 하필? 태풍은 5도에서 25도 사이, 이거 다시 형광펜, 여기 암기. 왜 0도를 포함 안 하냐 이겁니다.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온이 낮아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5도라는 거는 0도도 아니고 왜 5도부터냐? 0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서는 이 지구의 자전 효과라는, 전향력이라는 지구의 자전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향력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 따로 찾아오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요. 지구 자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지구가 회전하는 효과를 누려서 그렇게 회전하는, 그러니까 저기압성 회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적도에서는 그런 회전하는 힘의 성분이 없어요. 지구의 자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적도 부근, 그러니까 0도에서 5도 사이 부근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형광펜 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많죠. 중심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강 기류가 있다. 그리고 바람이 약하다. 태풍의 눈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맑다. 구름이 없다. 자, 태풍의 눈 주위에는 강한 상상 기류가 있다. 정란운이 두껍다. 많은 비가 내린다. 풍속도 최대이다. 아주 중요하네요. 자, 봅시다. 자, 열대요란. 이 열대요란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태풍이 되기 전에 그런 저기압 공기 덩어리를 열대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까지 열심히 그 수증기를 흡수하는 그러한 저기압 공기 덩어리를 열대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풍속이 강해지면 태풍을 상승한다. 태풍의 등압선은 거의 원형으로 조밀하다. 또 중요한 점, 온대저기압과는 달리 전선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온대저기압에서는 핵심이 전선의 형성, 그러니까 전선의 발달, 전선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을 배우는데, 이상하게 태풍은 그죠? 전선, 한랭 전선이니 온난 전선이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선은 동반하지 않는다. 왜냐면 강한 공기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부딪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선이 만들어지려면 찬 공기랑 뭐 부딪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태풍은. 자, 그리고 태풍의 진로, 그러니까 태풍의 궤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태풍의 소멸과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요. 한랭한 해상 위나 육지를 지날 때는 태풍이 급속히 약화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지냐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약화되면 바로 그냥 날씨가 확 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네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로 맡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 표 엄청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과 좀 다르게 그려졌는데 뭐 개념 핵심 관통하는 개념 같죠?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다시 형광펜. 자,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런지 이유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도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 그림 뭐냐면 태풍이 이제 소멸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자,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다시피 따뜻한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이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해진다. 자, 또 뭐라 나있죠? 해수가 냉각이 되면,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을 이제 차단된다는 거죠. 해수가 냉각이 되면 태풍 성장을 멈춘다. 태풍의 뭐 차가운 해수는 후속 태풍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 육지에 상륙하면 열과 수증기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소멸한다. 또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약해진 바람이 태풍 중심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중심 기압이 상승하므로 태풍 전체 소멸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설명했던 거랑. 자,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약해진 바람이 태풍 중심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중심 기압이 상승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엔 결국 뭐냐면 중심 기압이 잘 들으세요. 중심 기압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불어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설명 안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중심 기압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승하게 되면 중심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양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그렇게 설명했죠.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공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힘이 부족해진다. 중간은 싹 빼고 이것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기압 경도령이니 마찰력이니 전향력이니 뭐 이런 거 힘 벡터 그림 다 그리고 막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면과의 마찰은 태풍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왜 약하게 만들어? 중간에, 그러니까 태풍의 그 기압을, 중심 기압을 상승시키거든. 저기압을 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기압을 상승시켜버려. 저기압을 높여버려. 고기압 쪽으로 가게 해버려. 기압을 높이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부족해지겠죠.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태풍까지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업을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수업은 다 끝났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또 준비해왔습니다. 뭘 준비해왔냐면, 세특을 적힐 기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교과서 85페이지를 펴보면 여러분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오잉. 있네요. 자, 85페이지 보면 이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을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면 언제? 6월 14일부터 수행평가 보는 주에서 18일까지 이날 아무 때나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세특에 아주 길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온 그래프를 작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라 그 말이야. 그린 기온 그래프를 그립시오. 여기다가 오버랩 시켜서. 두 번째, 여기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시각, 통과 시각을 표시를 해서 선생님한테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세특에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프의 기온 변화를 그리고 한랭 변성과 없는지 통과 시각 각각 추정해라. 이것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 기간 안에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 세특에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성실히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듣는 학생에게 주는 선생님의 선물이자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 준비 많이 해서 수행평가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